홍익대학교 실내건축학과 특강 시리즈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네 번째네요. 세 번 전출하신 분. 어떠세요? 재밌으신가요? 네,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실내건축학과 특강 시리즈는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 예술 각 분야에서 최근에 최고의 이슈와 화제를 만들고 계신 리더분들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앞으로 있을 거를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신아키텍처의 신호섭 대표님이 강연을 해주실 거고요. 5월 6일 월요일엔 비안디자인의 안경수 대표님 역시 기대가 되는 강연이고요. 5월 8일에는 수요일인데 1시 반에 무려 구마갱고 선생님이 오세요. 가라몰에서 1시 반에 있으시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거고요. 아마 예상에 다른 학교의 학생분들이나 교수님들도 많이 오실 걸로 예상되니까 여러분 일찌감치 좋은 자리 잡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번 학기의 마지막 강연은 5월 20일 월요일에 여러분 또 강의도 여기 나오시는 최페이라 건축사무소의 최성희 소장의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정말 화려한 라인업으로 저희가 첫 학기 강연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 정말 빠지지 말고 다 들으시는 게 제 수업 들으시는 것보다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빠지지 말고 다 들으시고 좋은 것들 많이 배워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렉처를 맡으신 분은 신아키텍처의 신호섭 대표님이십니다. 최근에 제가 여기저기서 만나뵙는 많은 건축가분들이 북촌, 서촌, 삼청동 이런 곳에서 자기 사무실을 꾸리면서 일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하나같이 마음씨가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외모로 봐서 나이를 잘 모르겠는 것들이 좀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제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신호섭 대표님도 북촌에 지금 사무실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북촌은 다 많이들 가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 아니나 다를까 외모로는 도저히 나이를 알 수 없는 패션과 모든 면에서 아주 젊은 감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시고요. 프랑스 마르나발레 건축학교에서 석사 그리고 국가적인 건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최근에 대구 국제건축 비엔날레 공모전에서 전시하셨고 동네 사람들 건축을 말한다 라는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또 김해미술관의 상반기 기획전시인 진례 다반사에서 지금 초청 작가로 아마 현재 전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혹시라도 김해미술관 가신 일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길 바라요. 저는 이미지만 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전시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소개를 마치고요.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신호섭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신호섭 소장입니다. 대표하니까 좀 되게 어색한데요. 직원이 많아요, 대표라서. 여기 앞에 불 좀 꺼주실래요? 앞에만.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서 세 번의 강의를 강의라고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강의나 강연이라기보다는 좀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제가 3년 전에 사무실을 거의 오픈하자마자 굉장히 오픈했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그런 따끈따끈한 얘기를 가지고 디노마드라는 대학생 잡지 혹시 아세요? 네, 거기서 와서 좀 같이 대화를 하자 이런 취지가 있어가지고 가서 좀 재미있게 했던 얘기가 사실은 파트 1이에요.
그때 제목도 건축은 재밌다였었고요. 네. 혹시 없죠? 그때 저를 만났던 사람은 없죠? 네, 없을 거예요. 지금 몇 학년들이시죠? 지금 다? 3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섞여 있어요. 예, 섞여 있군요. 그럼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어떻게 좀 준비를 해볼까 해서 좀 그동안 좀 지나왔던 얘기들도 좀 허심탄회하게 그냥 솔직하게 뭐 그냥 뭐 어려웠던 점들도 있고 재밌었던 것들도 있고 솔직히 뭐 맨날 재밌겠어요. 그쵸? 예. 근데 그런 재미있었던 아니면 재미있을 그런 순간순간들을 상상하며 또 기억하며 건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좀 소소한 얘기들을 하고 싶어요.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느냐라는 얘기를 자세하게는 파트 1에서 했어요. 근데 뭐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사무실을 아무 생각 없이 열었습니다. 솔직히. 예. 모르는 게 약이라고요. 모든 어떤 리스크와 뭐 걱정거리를 다 안고 고민을 하다 보면은 사무실을 못 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뭔가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뭐고,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때가 나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떤 한때인지 그런 것들만 좀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열었습니다. 사무실을. 예. 뭐 이렇게 뭐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한 것도 아니었고, 뭐 열자마자 나한테 일거리를 주겠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모든 게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분명했었던 거죠. 오픈해서 뭘 하고 싶고 어떤 거를 찾아가고 싶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았을까,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제가 이게 제 처음 개동의 사무실을 오픈했을 때 한쪽 벽 구석에다가 붙여놨던 일종의 표어였습니다. 건축은 재밌다. 아침마다 출근하면은 건축은 재밌다 이런 것이 외치면서 세뇌를 하면서 막 와 건축은 재밌다 재밌다. 근데 말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재밌으려면은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또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재미있는 또 건축주도 만나야 되고 재미있는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건축이 재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한 번에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차근차근 또 밟아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첫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셨어요? 질문을 받아요. 저때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고 나서 막막했습니다. 어떡하지? 누구 프로젝트 나한테 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뭐 멀뚱멀뚱, 제가 와이프랑 같이 오픈했어요. 그 외롭진 않았지만 둘이 멀뚱멀뚱 마주보고 할 얘기가 뭐 있겠어요, 맨날 보는데. 그죠? 또 하루 이틀이지. 그러면서 이제 좀 책도 읽고 그동안에 못했던 뭐 일들도 좀 하고, 그리고 동네도 좀 돌아다니고. 왜냐면은 그때 이제 개동에 오픈했는데 개동도 이제 북촌의 일부거든요. 근데 북촌 쪽은 제가 이제 서촌에서 태어났었는데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대학교 졸업까지 거기서 지냈는데 고등학교 때 독서실 다닌 기억 빼고는 잘 모르는 동네라서 제가 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얘기도 좀 하고 뭐 또 저희 그 조그만 빌딩에 10평짜리 공간이었어요. 한 층을 다 썼죠. 그 주소 보면은 2층 딱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그럼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한 층 다 쓰는 거 같고. 근데 와보면 10평밖에 안 돼. 거기 화장실 제하면은 9평?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소꿉장난도 아니고 애 둘이서 뭐 하려고 저기다 10평짜리에서 복덕방 주인 아저씨가 저희 건물 주인이셨는데 걱정 많이 하셨습니다. 너네들은 뭐 먹고 살려고 지금 여기 와서 여기 있니? 네, 그런 걱정과 여러 가지
시선들을 받으며 한몸에 받으며 네, 그렇게 사무실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정말이지 우연찮게 첫 일이 하나 들어옵니다. 우연찮게. 네, 기다린 보람이 있는지 그래도 굶어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네. 뭐 아는 선배가 이렇게 저는 이제 큰 사무실을 다녀가지고 이제 뭐 큰 일만 하다 보니까 그 선배도 이제 그런 걸 아니까 그 형도 혹시 너네 뭐 이렇게 작은 것도 하니? 막 이러지고 물론이죠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무 생각 없이 걸렸던 첫 프로젝트입니다. 강남이고요. 뜬금없이 동네는 강북에 있는데 이름 강남이 들어왔어요. 첫일이. 정말 세상 만사가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기 강남의 중심지고요. 거기에 재건축한 아파트 31층짜리 꼭대기층을 리모델링 해달라는 의뢰였습니다. 첫날 갔던 사진이에요. 이게 그쪽에서 바라봤던 전경이고, 이런 데서 사시는 분도 있구나. 그래서 네, 첫 프로젝트를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냥 평범한 아파트고요. 아파트인데 이제 마지막 층에 있다 보니까 외부 공간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전혀 쓸 수 없는 상태, 그냥 버려진 외부 공간 두 군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내부는 그냥 전형적인 아파트에 좀 약간 마감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아파트였고요. 저희가 이제 좀 주목했던 거는 인테리어를 건축가도 하고 인테리어 디자이너, 인테리어 건축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베이스를 가지신 분들이 해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는 뭐 미술 전공하신 분들도 하고 그래픽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도 하고 보면은 그런 어떤 각자의 베이스가 뭐냐에 따라서 인테리어나 뭐 리모델링을 다룰 때 그 방법론이나 결과물들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공간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공간적으로 어떻게 거기를 바꿀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이제 외부 공간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 쪽이 있고 주방 쪽 식당이 있고 각 방이 있고 그리고 들어온 현관문에서 복도가 있고 그리고 이쪽 주방에서 이쪽 외부 공간 바비큐 데크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거기로 나가는 길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떤 적정한 재료를 써서 공간적으로 구성을 해줄 것이냐라는 어떤 종합적인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건축주가 오케이 하고 싶다. 그래서 첫 일을 수주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이죠. 그래서 입구는 이런 식으로 바꿨고요. 이렇게 열리면은 복도가 되고요. 들어와서 거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부엌, 주방 쪽이 원래는 굉장히 답답한 가벽으로 막혀 있었는데 저렇게 조금 시각적으로 교류하게끔 빛도 좀 들어오게끔 바꿔주고 이제 외부에는 이렇게 뭐 구워 먹고 하는 거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조그만 이렇게 상추 같은 거 조금 키우실 수 있게 이렇게 화단 하나 만들어 드리고 바베큐 하실 수 있게 좀 데크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이쪽은 저희가 또 겨울 공사를 했어요. 발트한테는 첫일부터 겨울 난공사했습니다 진짜. 외부에는 이게 겨울에는 또 타일이 잘 붙지도 않아요. 그쵸? 다 떨어지고 깨지고 그래갖고 여기에다 장막을 치고 안에다가 온풍기 돌려가지고 온도 맞춰가지고 붙여놓고 정착될 때까지 기다리고 하여튼 별 일이 많았던 첫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 잔디가 없어요. 지금 제가 잔디 있는 사진을 어디다 놓은지 몰라가지고 지금 약간 완성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잔디 들어갔고요. 이제 뭐 소품들도 좀 있고 봄 되면은 화단이 되게 예쁘게 이제 가꿔지는 그런 정원입니다. 여기는. 우연찮게 이렇게 첫 프로젝트를 하고 나니까 약간의 자신감도 생기고, 그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저런 일들만 하려고 오픈했던 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실. 무슨 얘기냐면은 꼭 뭐 돈 많은 사람들의 일을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뭐 그런 거는 아니고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내 사무실을 오픈을 했을 때는 내가 뭔가 알고 싶고 그러니까 다 좀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어떤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네에서 만났던 분들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저랑 이제 와이프랑 직원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면서 막 이제 뭐 산책도 다니고 막 좀 주저주저 이렇게 다니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물어보고 막 얘기하다 보면은 저 건축을 하는데요. 와이프도 건축을 한다면 여자가 건축하기 힘들 텐데 라는 얘기에서부터 건축은 말이야. 그래서 막 저희한테 막 이렇게 거꾸로 건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분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친해지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뭐 공간, 집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건축가의 모습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요. 자기는 건축가를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볼 줄은 몰랐다는 분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드라마에서 봤던 거랑 너무 다르다. 이게 실제 상황이라고요. 막 하면은 되게 화내고 막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근데 그런 얘기들 자체가 굉장히 좀 재밌고 그리고 또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러 다닙니다. 그리고 레코딩도 하고요. 기록도 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분들을 만나러 다니는데 각자 또 알아요. 이 분들끼리 또. 그러니까 옆집 복덕방 아저씨가 무슨 얘기 했는지 옆에 카페 아줌마가 궁금해하고요. 그 양반은 뭐 말도 없던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어? 이러면서 궁금해도 하시고 해서 그거를 소식지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한 번 이렇게 인터뷰가 끝날 때마다. 그랬더니 그게 또 쏠쏠한 재미를 또 던져주더라고요. 네, 접니다. 제가 모자를 벗으면 저런 모습이고요. 완전 산에서 파괴하고 내려온 땡중이거든요.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한데 이게 워낙 좀 인상이 강하니까 기억은 잘 해주시더라고요. 첫 대화는 공간 사옥 옆에 있는 그쪽 공간분들이 많이 가는 카페였어요. 우연치 않게도.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건축가는 공간분들이 얘기해주는 건축가의 모습 있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깝고도 먼 당신 건축가 하면 떠오르는 말이 뭔가 옆에 있을 것 같지 않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뭐 수명상 선생님이나 이런 좀 대가분들 생각하면은 너무 얘기 걸기도 무서워. 약간 좀 그런 재미있는 이제 첫 대화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웃에 이제 커피 도매와 그다음에 커피숍을 갖다 이제 운영하시는 분, 역사 전공하신 분인데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더라고요. 조선시대 건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를 또 알고 계시다 보니까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주인 아저씨예요. 굉장히 고지식하게 생겼죠. 예, 고지식하세요. 말도 뭐 진짜 여기는 개발이 안 돼서 자네들 할 일이 없을 텐데 막 이런 얘기부터 그래서 저희 할 일 없으니까 이런 거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이없어지고 막. 근데 이 복덕방 담소가 되게 재밌어요. 이분들이 동네 유지분들이에요. 지금분들이 저고요. 다 돈이 있으신 분들이 빌라 한두 채씩 가지고 계시고 동네에 잘 보세요. 나중에 만나면 인사하세요. 이거는 뭐 일 줄지도 몰라요. 하여튼 이런 좀 재미있는 상황들도 되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원소동에 사신 주민분이에요. 지금 잠시 외국에 나가시는데 나가기 전에 동네를 한번 저랑 둘러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얽힌 추억들을 얘기하면서 예. 저런 얘기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었고요. 저희가 장을 보러 자주 들리던 수영훈 마트 주인 아주머니입니다. 이제 호수 있으시죠? 예. 얘기도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자기 그 옆에 뒷집에 건축가 저 교수님이 사시는데 목에 기부스를 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좀 딱딱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저기 후섭씨를 보면은 건축가 같지 않아? 저요?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편하시면 약간 좀 그런 좀 얘기들 저런 얘기들 나누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좀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 건축의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초반에 불안하잖아요. 일도 많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길도 사실은 좀 불안정하고 솔직히. 그런데 나름대로의 어떤 힐링이 됐던 것 같아요. 저한테 뭔가 내 생각을 이해해주는 또 다른 어떤 그냥 일반 대중들이 있고 일반 분들이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해주시는 얘기가 거꾸로 나의 어떤 그런 건축관이 너무 이렇게 답답하게 닫혀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거꾸로 저한테 어떤 치료의 그런 것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다가 이게 최근에 그 조성익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에 내려가서 또 전시하는 하나의 어떤 또 모티브를 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시장 가면은 이렇게 원판들이 있고요. 디스크 종이로 된. 그러면은 여기에는 북촌에서 그 건축에 대한 얘기를 했던 그 몇 마디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다 다르게. 그러면은 와서 이렇게 좀 가까이 가서 보고 마음에 드는 건 자기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건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디스크를 겁니다. 그래갖고 거는 디스크는 또 다른 색깔이고요. 저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런 장치입니다. 저 벽에. 지금 벌써 한 몇 번을 바꿔가지고요. 미술관에서 막 화내고 있어요. 종이를 계속 찍어내야 되니까. 네. 근데 뭐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소통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떻게 건축을 통해서 일반 대중들과 사회와 소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사진들하고 인터뷰했던 이제 동영상들이 이제 틀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가시면은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의 전시도 같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시간 되실 때 한번 들려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나름대로 이게 뭐 끝까지 간 어떤 모토는 아닌 것 같고요. 요즘 주 관심사입니다. 보통의 건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알란드 보통이 아니라 뭐 화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통이 뭐냐고 하면서. 네. 보통은 저희가 생각하는 보통은 그냥 넓고 통활통, 넓게 통하는 건축입니다. 이게 뭐 보통 사람들 할 때 그런 보통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넓게 통하는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건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고민의 어떤 해결 실마리 또 여기서부터 또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또 되짚어서 조금씩 프로젝트를 해나갑니다. 첫 번째는 일상입니다. 저희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사는 게, 그리고 저희가 만났던 건축을 말하다 프로젝트 통해서 만났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그냥 좀 루틴하지만 지루하지만 반복된 일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하고 식당에 갔더니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쭉 들어오고 거기에 먼지가 조금 둥둥 떠다니는데 약간 그런 느낌? 그러면서 뭐 차 한 잔 마실 때라든지 애들 막 학교 다 보내고 나서 나만의 시간 가질 때라든지.
때로는 물건 정리할 때, 그 다 끝나고 나서 툭툭 털고 지하에 창고에 내려갈 때, 뭐 굉장히 나름대로 특별한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루할 것 같은 일상에서 그러면은 우리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공간적으로. 남가자동입니다. 남가자동에 가면은 빌라들이 많아요. 빨간 벽돌에 다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프로젝트는 어디 있을까요? 요거예요. 찾아보세요. 네, 요거예요. 거의 잘 모르시겠죠? 그냥 딱 봤을 때는 첫눈에. 네, 뭐 비슷한 재료고요. 뭐 그리고 약간의 그냥 조금의 변형. 예. 그리고 요거는 지금 요때 계획했던 게 거의 초반인데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오랫동안 좀 홀딩돼 있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다시 또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요게 얼마 크지 않아요. 한 층당 한 13평? 예, 예. 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층층이 올라가면서 프로그램이 구성되게끔 했고요. 건축주부가 여자분이 검도사범이에요. 만나면 무서워요. 예. 그 지하에 조그맣게 대각선으로 양쪽에서 뛰면은 대련은 가능해요. 예, 대련 가능한 거리는 나오는 간신히 좀 연습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1층은 당연히 필요티 뛰어와서 주차가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층 올라가면은 거실이 있고, 한층 올라가면 또 자기네 방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층은 지금 애가 나왔죠. 그 당시에는 임신 중이었는데 애가 나오면은 이렇게 같이 놀 수 있는 옥탑방으로 나더라고요. 그냥 뭐 평범하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도 주목했던 거는 그냥 이런 평범한 일상을 담아내는 공간을 만드는데 어디서 뭔가 좀 특별한 순간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했었었고요. 그런 것들이 뭐 이런 작은 천창들 3개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런 필라테스 공간 옆에 조그만 하단이나 여기에 빛이 직접 들어오거든요. 여기가 간접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빛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옆에 식탁과 이 계단실을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어떻게 보면 거창하지 않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너무 과대망상적인 생각과 건축가적인 욕심을 버리고 접근할 수 있을까를 봤었었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번 본 프로젝트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처음에 있었던 개동길이고요. 거기 들어가는 길가에 있습니다. 원래는 되게 오래된 서점이었는데 뭐 안타깝게도 서점의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 문을 닫으시면서 이제 없어지고 여기 이제 조그만 이제 와인 하우스, 그 와인 타는 가게거든요. 오래됐어요. 와인 하우스도 저쪽에서 굉장히 그냥 좀 허름하게 하시던 분인데 여기다가 좀 자기만의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하셔서 4.5평입니다. 네, 4.5평이 내편에 있네요. 열흘 동안 1,000만 원을 가지고 만든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4.5평. 여기를 처음 갔더니 천정에 누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뜯었어요. 어디가 새는지. 새서 지금 바깥쪽에 기와를 그 건물 주인분이 해주셔가지고 누수는 바깥쪽에서 막았고요. 그 다음에 뜯고 나와서 보니까 천정이 나름대로 그냥 괜찮더라고요. 거꾸로 건축주한테 아니 그냥 노출시키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노출시키고요.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열흘밖에 안 됐고요. 예산도 1,000만 원 쪘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예산 같죠? 근데 다 했어요 이걸로. 뭐 재료는 제가 평택에 가서요. 거기에 보면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파벽돌 집성 하적장이 있어요. 거기 다 있거든요. 한 팔레트를 사왔습니다. 가갖고 직접. 네, 평택 가니까 좋더라고요. 너무 멀고. 그 다음에 여기 집성판은 나왕 집성목이에요. 그래갖고 계단재로 원래 쓰는 건데요. 싸요.
30cm 두께, 그러니까 길이가 폭이 30cm고요. 두께는 3cm, 30T짜리. 근데 나름 결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잘만 고르면은. 그 주 재료는 제가 평택에서 가져온 파덕돌 한 팔레트 1000장하고 좀 남았어요. 쓰고도. 그다음에 나왕 집성모 요거 한 달. 예, 이렇게 해가지고 주 재료는 쓰고 나머지 뭐 유리 달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요 돈 안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요게 저희 구성 컨셉이었고요. 일단 최소한의 철물로 가구를 짜주고요. 거기에 나왕 집성목으로 필요한 어떤 장과 카운터 그리고 와인 전시할 수 있는 전시병 그리고 이 끝에 나가는 유리를 달았습니다. 거울을 달았습니다. 공간이 좀 확장돼 보이게. 예, 이런 식으로 되게 끝없어 보이죠. 되게 커 보여. 들어가면. 예. 그래가지고 한쪽 벽은 이렇게 와인 전시벽이 되고요. 입구는 투명하게 만들어서 이 바닥에서부터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바닥도 바닥이. 그래서 4.5평이 4.5평처럼 안 보이게 하는 게 목표였어요. 매우 만족했습니다. 해가지고 천장에는 뭐 이렇게 제 취향은 아닌데요. 호박등. 네, 여자분이거든요. 주인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호박등. 어머 너무 예쁘다. 호박등. 만족했습니다. 저도. 그다음에 여기 와인 병 모양으로 레이저 커팅 한번 해서 붙여넣고요. 그다음에 색깔이 좀 망했어요. 솔직히 조색을 잘못해가지고 약간 촌스러운 와인색이 됐습니다. 네. 뭐 아쉬움도 있지만 주어진 기간과 예산 안에서 제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를 좀 봤던 그런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보실 프로젝트는 단서입니다. 어떤 단서 하나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단서가 뭘까요? 네, 이겁니다. 여기 원서동 쪽인데요. 개동에서 멀지 않고요.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했던 일들이 반경 500m를 벗어나지 않아요. 사무실 주변으로. 네, 다 그냥 근처에 있는 조금만 일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동네 업자 같아요, 진짜. 네. 여기 1층인데요. 여기 이렇게 되게 지저분한 천막이 있고요. 안에 들어가면은 뭐 창고로 쌌는지 뭐인지 완전 장난 아니죠, 지금. 그리고 이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계단실 밑 공간을 아주 스마트하게 사용을 했었더라고요. 네. 이 뒤가 이제 뒤에 빌라 올라가는 여기 빌라거든요. 뒤에 올라가는 계단실 밑 공간을 화장실을 여기 줬었던 거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냥 유리, 스테인리스, 틀에 끼운 유리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기서 저희가 잡은 단서는요. 이 건축주분은 또 원하는 게 이게 6평이에요. 6평인데 복합 공간을 또 원하셨어요. 네? 뭐라고요? 복합 문화 공간 몰라요? 복합 문화 공간? 아, 네. 6평짜리요? 아,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6평짜리 복합 문화 공간. 네. 그래서 만들었어요. 네. 낮에는 뭔가 이렇게 단품들을 팔면서 이렇게 좀 강습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저녁에는, 그러니까 주인분이 두 분인데, 한 분은 또 교수님이세요. 학교 나가시고. 저녁에는 인문학 카페를 하고 싶대요. 자기들 지인을 불러다가 뭐 동아리 모임도 하고, 그리고 또 한지공예 하시는 분도 한 달에 얹어가지고 자기도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거 한지공예 강습 좀 하자고. 네. 완전 복합이네요, 진짜. 그래서 다 수용했어요. 알겠습니다. 6평짜리 복합 공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단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뭐 단서될 만한 게 별로 없죠. 예. 사실은 모든 거의 시작은 뭐 화장실 문이었습니다. 이게 없앨 수가 없어요. 문은 교체할 수 있는데 입구를 딴 데로 낼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리고 이 화장실 입구를 어떻게 할 거냐? 가리는 걸 결론냈죠. 가리려면 어떻게 가리면서 시작을 할 거냐? 그게 단서였어요. 그러면서 이 유리벽을 뜯어낼 돈도 없어요. 예산이. 그러면은 이 유리벽을 그냥 놔두자. 그럼 또 이걸 또 어떻게 안에서 처리를 하면서 가려줄 것이냐. 두 가지 단서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 장난 아니죠? 저도 바꾸고 나서 놀랐어요. 내가 이런 능력이? 뭐 되게 마술 같은데
일단은 여기는 뜯어냈고요. 정문 입구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간판 역할을 하는 거고, 복합 문화 공간 우리마루예요. 우리마루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 뒀어요. 보이시죠? 네, 그 이쪽은 사진을 안 찍어요. 보여드리면 조금 지저분하니까. 요 유리벽 안쪽이 이렇게 처리가 된 거예요. 그냥 일종의 창호문처럼. 그때 저희는 이 공간이 안에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바깥에 있는 공간처럼 느꼈으면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바깥일 때 창틀의 창살이 그 바깥쪽을 향해서 되어 있는 거래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일본은 반대고. 그래가지고 그 의도를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마다 여기 일본식이야 일본식 막 하면서 네, 좀 약간 그런 오해를 사기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약간 이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위에 걸개문 형식의 좀 아늑한 공간에 단차를 만들자라는 거는 실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최소의 디테일로 풀어서 이거를 거는 방식을 택했고요. 그래갖고 요 밑에 앉으면은 딱 좀 이렇게 나만의 공간 같은 그런 높이에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리고 이렇게 카운터 바가 있고 여기 지금 한지공이 하는 장면이고요. 저녁 때 모이셔가지고. 그래갖고 요게 간단한 디테일인데요. 뭐 보통은 디테일을 손으로 다 그리거든요. 그래갖고 요것도 이렇게 평철하고 그 다음에 달대보트나 전산보트라고 하죠. 그런 거 쓰고 8T짜리 그 다음에 나사하고 너트 활용을 해서 나중에 피스 조립해가지고 간격 벌려가지고 고정하는 아까 봤던 요거의 디테일입니다. 요 부분의 디테일입니다. 지금 걸리는 예.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은 아무리 저예산이라 하더라도 한두 개의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디테일인지는 제가 장담 못하지만 한두 개의 적절한 디테일이 그 인테리어의 어떤 그런 내부 공간의 어떤 퀄리티를 좌우할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예,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얼마 돈은 안 들었어요. 그냥 을지로 가서 요거 딱 그래가지고 그 설명 전에 얘기해서 했더니 요거 다 7까지 다 하는데 22만 원인가? 20만 원 조금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저거 세트로 쫙 다 맞추는데 그거 가지고 거는 문제는 이제 해결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저예산일수록 머리를 더 써야 되는 어떤 그런 게 된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또 조건들이 그런 것들도 재미라고 하면 또 재미일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하나씩 좀 컨트롤 해 나가는 예. 그런 생각도 좀 해봤었고요. 그 다음은 어떤 발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종로 쪽에 있어요. 조금 멀어졌지만 한 1.2km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무실 주변으로. 네, 종로 1가 쪽이고요. 관철동에 있고 여기는 원래는 근생 건물이에요. 5층짜리. 예, 5층짜리 한 층당 한 55평 정도 되는 5층짜리 건물이고 원래는 5층 전체를 되게 유서 깊은 곳이에요. 74년부터 시작된 그 반주 레스토랑 카페였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그 어머니 운영하시던 거를 물려받아서 따님이 티포트라는 또 홍차 전문 카페로 전층을 다 사용했었었고요. 그러다가 요거를 1, 2층 임대를 주고 나머지 3, 4, 5층 여기 옥상까지 뭔가 좀 전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공연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 여기서 루시드폴 혹시 아세요? 루시드폴 공연하고 있거든요. 조그만 소규모 공연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좀 그런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 조그만 전시 그것도 그냥 신진 작가들 잘 알려지지 않은 이렇게 하고 발굴해서 그 건축주가 좀 뜻이 있어요. 예. 저희도 그 뜻에 굉장히 공감하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맡게 되었고요. 옥상은 굉장히 뜻밖의 공간이었어요. 여기 올라가면은
여기 센터 원 있고요. 하나 빌딩 보이고요. 여기 밑이 청계천이에요. 쭉. 그래서 밤에 광경이 되게 신비스러워요. 이렇게 막 빨려 들어올 것 같아요. 야경 자체가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러면서도 뜻밖의 공간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티브로 밑에는 1, 2층이 임대가 돼서 나가야 되니까 이제 사라질 것들이죠. 원래는 이거를 한 건물을 다 썼었으니까 이렇게 벽돌 건물로 이렇게 해서 썼었거든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에 입구를 내줘야 되니까 여기 있던 이런 되게 예쁜 문이 있었는데 이것도 사라져야 되는, 한쪽 문이 사라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쪽이 저희 쪽 출입구고 이쪽이 임대되는 요 2층까지 임대되는 이분들 입구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라질 것들에 대한 어떤 얘기.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 문에서 사라지는 문까지의 어떤 길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길을 만들까 하다가 들어가는 문, 그다음에 사라지는 문은 옥상으로 해가지고 그게 하나의 길처럼 보이게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가면은 옥상을 통해서 신비의 문 열고 퐁당 떨어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이 이런 이 좀 오래된 이 반줄이라는 이 카페의 역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모형으로 스타디했던 장면들이고요. 그 루프탑에 이제 테라스가 만들어지고 이런 길이 복도에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이 문까지 연결되게끔 실제 시공된 모습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테라스가 져 있고 조그만 미니 공연도 가능하고 여기 앉아서 뭐 이렇게 쉬기도 하고 셀프거든요. 그래갖고 맛있는 홍차, 아이스티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 와서 얘네들끼리 친구들끼리 담소도 나누고 여기 조그만 정원이에요. 밤에 보면은 이 신비의 길로 안내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을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밤에 광경입니다. 종로에 이런 공간이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종로는 예전 같지 않아서 완전 고깃집이에요. 고깃 동네. 고기 냄새밖에 안 나요. 안 나요, 진짜로. 그리고 주점, 술집하고 한 개쯤 종로에 이런 공간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런 루프탑 테라스 공간이고 전시 공간이 바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은 공연 공간이 4층에 있고 3층에 카페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동네 풍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저희 지금 사무실 공간이에요. 전에 고영석 교수님하고 저기 같이 해서 사무실 왔던 분들 있어요? 꽤 있네요. 네. 그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처음에. 굉장히 육중한 문으로 이렇게 철관문처럼 되어 있었었고, 안에 이제 감나무가 너무 좋았었고, 이런 어떤 풍경들의 매료가 됐어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그 2층 집 풍경을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의 사무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들어오면 이제 데크가 있고, 마당에. 그리고 데크를 향해서 열리는 폴딩 도어가 있고, 지금은 그냥 열어놓고 살아요. 요맘때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름 되기 직전까지. 저는 이렇게 나가서 그냥 테이블 하나 펴놓고 그냥 여기서 일을 하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떤 나눈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공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저는 공공 공간이 그런 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좀 더 소통하고 교류한다라는 게 궁극적으로는 뭔가를 공감하고 그 어떤 뭔가를 나누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공공장소에 대한 어떤 공공건물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대구 고산에 이제 도서관 짓는 국제공모전이 있었었는데요. 거기 이제 참여했었던 작품이에요. 물론 당선은 못했습니다. 당선은 이제 스페인 친구가 했고 저희는 4등을 했어요.
요거는 요런 긴 녹지축이 있는데요. 저희 건물이 이렇게 머리만 싹 보이게끔 하는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녹지축 공원을 뭔가 이렇게 끌어안는, 그리고 그렇게 끌어안으면서 이게 저희는 뭐 진짜 그냥 에브리데이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그냥 맨날 와서 그냥 놀 수 있고 뭔가 볼 수 있고 같이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길 바랬어요. 규모도 작아요. 3,300제곱미터 딱 1,000평. 그죠? 네. 규모도 되게 작고 그 정도 공간에서는 뭔가 자기 집보다 조금 더 큰 편안한 집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감하고 나누는 공공의 장소, 그런 매일매일 라이브러리, 도서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전경이고요. 여기 안에 조그만 중정이 있는데 중정 주변으로 이제 복층으로 된 서가가 열람실과 같이 배열이 되는 그런 아이디어로 풀었습니다. 여기는 어린이 도서관이고요. 중정 들어오면은 공원에서 이어진 이런 하늘이 보이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파트 2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일을 시작하고 뭔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각자가 알아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을 다시 발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디자이너와 건축가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양한 베이스를 가진, 그리고 그게 충분히 강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뭘 할 때. 맞고 거기서 뭔가가 한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그것도 뒤집어서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진화해 나갈 거고요. 저 이제 3년 정도 됐거든요. 만 3년 이제 오픈한 지. 그러니까 저도 아직은 뭔가를 찾아 나가는 단계이고요.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나도 좀 더 다양해지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졸업하실 분들도 있고 공부를 더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다양함 속에서 나오는 어떤 어우러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제 작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 뭔가를 캐치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게 되지 않을까. 마지막에는 그런 다양한 건축가, 다양한 디자이너의 한 일원으로서 어떻게 자기의 모습을 직시하고 그리고 거기서 순간순간 좋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나갈 수 있을지. 그래서 뭐 감히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Open your eyes. 눈을 여시고 Open your office를 하십시오. 진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뭐 망해도 여러분들이 망하는 거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망해도 제가 망하는 거고요. 네. 조금은 단순해지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 상황을 복잡하게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단순한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과감해지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선택하시고 나면 절대 후회하지 마시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강의였습니다. 저는 그 보통이라는 단어가 넓게 통한다는 거를 오늘에서야 다시 깨달았네요. 근데 정말 좋은 말이고 우리 신 소장님 보여주신 내용 그리고 아까 정례 분들하고 하시는 그런 인터뷰 같은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그 단어로 잘 어울려진 것 같아서 정말 많이 배운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 조금 많이 질문 좀 해주세요. 궁금하신 점이나 뭐 사무실에서의 일이나 이런 것들 좀 질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저는 PT 문화
실제 이미지인데요. 네네, 시공된 사진이에요. 사진도 너무 좋은 거 썼나? 다음부터는 현실적인 사진 찍을 수 있도록 할게. 미안해. 그게 지금 들어가서 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커피를 마신다. 네, 지금 서황리에 영업 중입니다. 네, 언제든지 가셔서 반줄입니다. 제가 무슨 홍보 대상 같아요. 지금. 반줄이요. 반줄이요. 저 신뢰어중학교 3학년 김원우라고 합니다. 제가 되게 재밌었고 아까 그 한평짜리 우리말로 네. 그게 되게 재밌었는데요. 그 한평짜리 그 복합 공간으로 만든다고 들었을 때 그 건축주 분께서 끝까지 이렇게 건축하셔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아니면 이제 그 한평짜리 공간을 좀 재밌는 공간으로 바꿔보겠다는 욕심이 좀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저는 건축가라는 직업이 철저하게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에 충실해서 한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거는 아니고요. 솔직히 그 건축주분이 두 분이었어요. 공간은 작은데 또 사공은 또 두 명이에요. 또. 네. 근데 좀 그 두 분이 요구하시는 게 조금 되게 다양했어요. 그나마 좀 정리시킨 게 이제 낮하고 밤이 좀 다른 어떤 좀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었던 거고요. 최대한 맞춰서 해드리려고 했었던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좀 어려웠었고요. 네. 시간이 조금 걸려. 드는데 네. 사실은 결국에는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네네.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네. 근데 사무실에 있다가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두려움도 있으셨을 테고 후회도 없으시다고 하셨으면은 그게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있었던 두려움이 이제 확신으로 이렇게 바뀌는 데는 좀 큰 마음에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도 두려워요. 솔직히. 뭐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당장 다음 달일지도 모르겠는데, 그쵸? 뭐 누구는 10년짜리 뭐 스케줄표를 깨어차고서는 일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일하면서 두렵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다만 두렵긴 하지만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은. 그리고 건축이라는 게 좀 더 경험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쉬워질까요?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선택했나 길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런 뭐 강한 거에 강하게 맞서려고 한다기보다는 조금은 그냥 마음을 풀고 인정해버리고 인정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심적으로는. 뭐 상황이 이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뭐 제가 어디 뭐 면접 수련 10년 하고 와 이렇게 하산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당연히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건 있죠. 매일매일 느낍니다. 하지만 그냥 계속 좀 노력은 해요. 인정할 건 인정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뭘 할 수 있을지 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예, 그 정도의 노력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커버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꼭 뭐 나는 모든 걸 극복하고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마음먹는다고 치더라도 뭐 내일 아침 당장 눈 뜨면은 여러분들이 철인이 돼 있진 않잖아요. 초능력을 갑자기 가진다거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상이 좀 무서운 거는 쌓인다라는 것 같아요. 좀 어떤 면역도 쌓이고 어떻게 보면 좀 내공도 조금씩 쌓여 나가는 것 같고, 그냥 그런 것들이 가끔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간이 오는 좀 예상치 않았던 재미라든지, 그리고 내가 내 프로젝트를 컨트롤할 때 느낀 어떤 쾌감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장점을 더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두려운 거는 있습니다.
두려운 거는 더 두렵게 보일 때가 있으니까 약간은 좀 이렇게 보자기 씌워놓듯이 넌 좀 잠깐 빠져 있어. 네.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있어요? 저 와이프분이랑 같이 오픈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와이프분께서는 아시엠원패까지 하셨는데 왜 한국에 와서 그 설계 사무실 오픈하게 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 아시무인데요. 네. 오, 그걸 알아요? 네. 오, 어떻게 알아요? 아, 저 프랑스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오, 어디 있었어요? 프랑스? 아, 좀 빨리. 파리. 오, 저도 파리 있었어요. 와이프분께서 네. 고등학교부터 이제 나오셔서 네, 맞아요. 프랑스가 더 익숙하실 텐데 네. 한국에 뭐 물론 지금 대표님께서는 한국에서 대학에 네. 나오셨지만 네. 좀 더 그 네. 프랑스가 쉽지 않았을까 생각 드는데 왜 굳이 뭐 한국 별걸 다 궁금해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제 개인적인 관점인데 와이프가 왜 그렇게 결정했느냐 얘기해 줄게요. 저는 들어오자고 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저 파리에서 직장 잘 다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장이 저 그만두구나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아마 휴가가 좀 길잖아요. 그죠? 한 5주 되거든요. 1년에. 겨울 휴가 내서 들어왔다가 갑자기 돌아와서 사표낸다고 했으니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와이프가 그 정체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쪽에서 산 기간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조금 살았던 기간이 밸런스가 무너지는 수치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점점 프랑스에 살았던 기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죠? 네. 저도 어쩔 때 와이프 보면은 프랑스에 갔거든요. 한국 사람 같지가 않고 왜냐면 사고방식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저 파리에 있을 때 만났던 프랑스 친구들이랑 똑같아요. 싸가지 없고 성질 더럽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산다라는 문제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두려움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살았을 때 과연 적응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일단 잠깐 들어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휴가 내서 들어왔다가 결국은 조금 더 오래 있게 됐는데 그래서 하여튼 여차저차 해서 저는 또 이렇게 또 좀 큰 사무실을 다니게 됐고 뭐 당장 뭐 오픈할 수 있는 여력은 없으니까 전혀 돈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리고 또 상황도 잘 모르고 그죠?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막 무대 오픈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좀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약간 재미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것도 뭐냐면은 사람이 돈만 보고 사는 건 아니구나. 재미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파리보다는 서울에서가 더 많았었던 게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견해. 또 질문 있어요? 조금 더 가면 굉장히 사생활도 다 물을 거예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저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는 디자인들은 독특하고 아름답고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우는데 또 한편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사회적 역할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폭넓게 쓰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이따 또 대화를 더 하겠지만 그렇게 슈퍼 아주머니하고 무슨 대화를 그렇게 오래 하실 수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우리 디자이너들의 요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큰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